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파트 네 번째 독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독해는요, 여러분들 챕터가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 제목 찾기, 내용 일치, 추론하기, 비판 반박, 서술 전개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2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 찾기와 내용 일치, 추론하기 한 강으로 묶었고요. 비판 반박, 서술 전개 특징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해 첫 시간으로 주제 제목 찾기부터 추론하기까지 내용 일치 이 3가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제 제목 찾기 여러분들 어떠한 솔루션, 어떠한 해결책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글을 읽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빨리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주어진 지문 읽고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혹은 글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글의 전개 흐름상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티우다의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면서 이러한 문제들 풀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알림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 봐주시고요. 문제는 다음 글에 해당하는 제목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습니다. 지문은 여러분들 교재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 전체 흐름보다는 중심 화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제, 무엇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글 또는 문단의 앞뒤를 읽어서 중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정답에서 제외하고요. 세 번째, 글의 내용, 중심 내용에 적합한 선택지를 고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글 전체를 읽어보면서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지 여러분들 뒷장에 들어가면 주제 제목 찾기 팁 이래서요. 첫 번째, 글 또는 각 문단의 앞뒤를 먼저 읽어서 핵심어 캐치하여 중심 내용 파악한다. 첫 번째, 핵심어 찾아서요. 무엇하라고요? 중심 내용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해라? 선택지 중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정답에서 제외시킨다. 세부적인 거 정답에서 제외. 왜 그럴까요? 주제는요,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면요. 자, 먼저 첫 번째 글 전체가 나왔을 때요. 각 문단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끝나는 거 이렇게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한 문단이죠. 자주 언급되는 거 혹은 가장 첫 번째 혹은 글의 마지막 부분 중심으로 읽어주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첫 번째 줄입니다. 20세기 한국 사회는 내부 노동 시장에 의존한 평생 직장 개념을 갖고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인력 관리의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의 첫 줄로 가볼게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식 기반 산업 위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그 다음 줄이요. 다시 말해 지식 기반 경제로서의 이행은 지식 격차에 의한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하고 있다. 쭉 내려와서요.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나라들 사이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은 지구의 자전주기와 공간적 거리의 장애물에서 이점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 지구적 노동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자, 앞에서는요. 이렇게 이러한 시장이 있었는데 바뀌었고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전 지구적 노동시장이 탄생했다.
계속 볼게요. 탄생했다. 기업을 비롯해 사회 조직들은 국경을 넘어 인력은 충원하고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있다. 쭉쭉 내려와서요. 나라 간의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국제 자본 이동과 국제 노동 이동으로 표출되고 있고요. 맨 밑에 줄이요. 전 지구에 걸친 외부 용역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콜센터가 외국으로 옮기는 현상도 보편화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간 노동 인력 이동이 가져오는 폐해, 그것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사회 계급 간 불평등 심화 현상 해소 방안에 대해서 역시 세부 방안이기 때문에 주제하고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식 기반 산업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대요. 사회는요, 맞습니다. 지식 기반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용이 주제 제목으로 가장 알맞고요.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격차 축소 정책의 필요성, 이는요 세부 내용이죠. 새로운 산업 구조로 변화함에 따른 장점보다는요, 여기에서는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장점, 필요성, 방안, 폐해 등은요, 이에 따른 세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많은 경제학자는요, 제도의 발달, 여기에서도 중심을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도의 발달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왔다. 예를 들어 재산권 제도가 발달하면 투자나 혁신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는 긍정입니다. 그러나 라고가 되어 있다면 앞의 내용은 솔직히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는 역접속어 앞의 내용을 반대로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뒤에이겠죠.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대요. 제도의 발달 수준과 소득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었는지 경제 성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인과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즉 제도와 경제 성장이 어때요? 중요한 원인이다 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제도와 경제 성장과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그 다음에 소득이나 이런 것들 아니고요. 경제성장 나와야 되고 제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3번. 장정훈 전 존슨앤존스 제약사업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은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전체 직원을 우리 사람처럼 서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 모든 시스템, 모든 성공을 공유하자. 이게 포인트네요. 못 사는 나라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많이 처지는 후발 국가일지라도 반드시 배울 지식이 있다는 그의 평소 지론에서 이 말이 나왔다. 경계를 없앤 지식 경영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경계 없다. 무엇하자? 공유하자. 누가 얘기했나요? 사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의 평소 지론에서 나온 말이다 라고 한 거 보니까요. 이 사람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없앤 지식 경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여러분 5번 문제는 계속해서 제목 찾는 내용인데요. 제목 한번 찾아보죠. 우리 사회는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빠르게 변화. 가족 정책도 4인 가족 중심에서 1, 2인 가족 중심으로 변해야 하며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화, 독거노인 증가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다뤄야 하는 시기이다. 여러 유형의 가구와 생애주기 변화, 다양해지는 수요에 맞춘 공동체 주택이야말로 최고의
주거복지 사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공동체 주택 이야기 나오고 있죠.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뤄 사회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결시키는 작업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으로 작품활동, 생계 어려움 겪는 예술인들을 위한 공동주택. 1인 창업, 취업을 위해 골몰하는 청년을 위한 주택.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나 고령자를 위한 의료 안심주택. 모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에 더 나은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수요자 맞춤 공공주택은 수요자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제목으로 가장 알맞는 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바로 주거난에 대비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너무 조금 주거난에 대한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아니고요. 선별적 복지 정책 긍정적 결과 이 내용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대출 규제 완화 아니죠. 바로 청년이라던가 그 다음에 예술인을 위한 거 그 다음에 뭐 고령자를 위한 이러한 다양하게 무엇하자 바로 가족정책도 변하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주택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주택은요 바로 주거복지 정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거난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서울에는요 집이 몇 칸이 부족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얼마나 부족하고요 이주 정책은 어떻게 하고요 이러한 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그룹들이 생겨나고 이에 대한 복지 정책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5번이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챕터입니다. 바로 내용 일치 이야기인데요. 내용 일치 유형은요. 주어진 글 있고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 혹은 찾을 수 없는 것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찾아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내용 일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옆에 띄우다 봤더니요. 1번 지문에서 접할 수 있는 핵심어 중심으로 선택지 체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택지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 함께 봐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돌려서 볼게요. 선택지 핵심어 체크해 볼까요? 화학 농약 체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생물 농약은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한다. 근권 미생물이란 식물 성장에 도움 주고 미생물의 생물 농약 사용 기준된다. 생물 농약으로 쓰이는 미생물들은 유해 병원균이나 해충을 직접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지문에서 접할 수 있는 핵심어 중심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체크한 핵심어와 관련된 내용을 지문에서 파악하면서 내용 비교한다. 즉 무슨 말이냐? 핵심어에서 어떤 내용 나왔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 낱말이 나오는 거, 그 체크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봐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자, 그러면 생물 농약이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이나 해충,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자연에 있는 생물로 만든 천연 농약을 뜻한다. 생물 농약을 개발한 것은 흙 속에 사는 병원균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할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어디 있나요? 바로 보기 2번과 일치하고 있죠. 그 다음 뿌리를 공격하는 병원균은 땅속에 살고 있으므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화학농약의 경우 무엇하다? 경우 그 성분이 토양에 달라붙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 성장을 돕고 향균 작용을 할 수 있는 미생물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보기
1번과 일치하고 있네요. 계속 볼게요. 식물 성장을 돕고 향균 작용하는 미생물 집단 무엇이라고 한다? 근권 미생물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보기 3번. 3번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여러 종류의 근권 미생물 중 농약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것은 뿌리에 잘 달라붙는 것들이고요. 근권 미생물 입장에서 뿌리 주변은 사막의 오아시스, 비슷한 조건, 뿌리 주변에 공급되는 양분, 안락한 서식 환경 제공받고 뿌리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황량한 지역에서 먹을 것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뿌리 주변에서 좋은 위치 선점하기 위해 미생물 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얼마나 뿌리에 잘 정착하느냐가 생물 농약으로 사용되는 미생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 된다. 보기 4번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보기 4번. 생물 농약으로 쓰이는 미생물은 쭉 가서요. 식물 성장을 돕는 성질을 포함한다. 미생물이 만든 항균 물질은요. 무엇한다? 농작물 뿌리에 침입하려는 곰팡이나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죽게 한다. 그리고요. 병원균이나 곤충, 선충에 기생하는 종들을 사용한 생물 농약은요. 유해 병원균이나 해충을 직접 공격하기도 한다. 생물 농약으로 쓰이는 미생물은 유해 병원균이나 해충을 직접 공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일치하는 것,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직접 공격한다.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앞에서 나온 제목 찾기보다는요. 내용 일치 부분이 조금은 쉽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문에서 그 내용한 부분만 잘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마음만 급하게 먹지 않으면 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하나하나 볼게요. 간디는 절대로 몽상가 아니다. 그가 말한 것은 폭력을 통해서는 인도의 해방도 보편적인 인간도 없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민족 해방은 단지 외국 지배와 태각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다. 참다운 해방이 뭐냐면 지배와 착취, 억압구조, 타파 그 구조에 길들여져 온 심리적 습관, 욕망 뿌리로부터 변화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외국 지배자가 어때요? 지배와 착취, 억압 구조를 타파하고요. 간디는 외세가 인도를 착취하였다고 보았고요. 그 다음 다시 말하여 일체의 칼의 교의로부터 초월을 실현하는 것이다. 관대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큰 폭력은 인간의 근원적인 영혼의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 이득의 끊임없는 확대를 위해 착취와 억압 구조를 제도화한 서양의 산업 문명이 무엇이다? 가장 큰 폭력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산업 문명을 폭력으로 봤으니 부정적이었고요. 간디는 비폭력주의자입니다. 폭력을 통해서는 인도의 해방도 보편적인 해방도 없다. 그러니까 폭력은 안 된다. 간디가 반외세 사회주의자였는지는 이 글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네,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고야의 마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3번은요. 일치하지 않는 것 찾아라 라고 했네요. 고야의 마녀도 리얼하다. 이는 고야가 인간과 마녀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 마녀가 실존하는 것처럼 그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야가 마녀의 존재를 믿었는지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마녀의 존재를 믿었는가 여부할 수 없죠. 고야는 마녀를 비이성의 상징으로 그려서 세상이 완전하게 이성에 의해서만 지배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성과 비이성이 뒤섞인 상태로
이해했고요. 실존하는 것처럼 그려놨다, 리얼하다라고 했죠. 또한 악마는 사실 인간 자신의 정신 내면에 존재하는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비이성이 인간 내면, 이성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성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녀를 비이성의 상징으로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인간 내면에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번, 3, 4, 5번은 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번, 이성의 존재를 부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비이성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성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성과 비이성에 의해서 의해서만 지배되지 않다. 즉 인간과 이성과 비이성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그 다음입니다. 7번 보도록 하죠. 7번은요. 일치하는 것 찾아라 라고 했네요. 자, 우리 선인들이 남긴 훌륭한 문화유산이나 정신자산을 언어를 통해 얻는다. 언어가 지금 언어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화유산, 정신자산, 언어. 시대를 넘어 문명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언어를 통해 계속 언어 반복되고 있네요. 선인들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나 정신자산은 당대의 문화나 정신을 살찌우는 밑거름이 된다. 만약 언어가 없었다면 선인들과 대화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언어, 문명. 그렇게 되면 인류 사회는 앞선 시대와 단절,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통하면서 발전. 인류가 지금과 같은 고도의 문명 사회를 이룩할 수 있던 것도 언어를 통해 선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들에게서 지혜를 얻고 그들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인간에게 유일한 의사소통 도구이다 라는 이야기 없었고요. 과거의 문화유산 남김없이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남김없이 계승하자, 선택적으로 계승하자 라는 언급 자체 없었습니다. 음성 언어보다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 없었고요. 문명의 발달은 언어의 진화와 함께 더불어 이루어졌다. 언어, 문명, 발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언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 시간과 관련은 없었죠. 다만 없었다면 단절이 있었을 것이야 라는 이야기만 했던 거죠. 문명의 발달, 단절되면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문명사회 이룩할 수 있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이다.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이제 추론하기 세 번째 챕터로 가보도록 하죠. 자, 추론하기는요, 팁을 보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문제 나와 있는 뒷장 한번 가보면 팁이 제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추론하기의 팁 이래서요. 첫 번째, 문제에서 제시하는 추론 유형이 어떤 형태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첫 번째, 글쓴이의 주장이나 그 다음에 의도를 추론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세부적인 내용 추론하는 것인가 추론하는 것인가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글쓴이의 주장, 의도를 추론한다면 글에 나타난 주장, 근거, 논증 방식을 파악하는 유형으로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글쓴이의 관점 이해하며 읽어야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 추론하는 유형은요. 주어진 선택지 먼저 읽고요. 지문을 읽으면서 답이 아닌 선택지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선택지를 먼저 읽어야 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선택지.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은요. 주장의 타당성 평가하며 글쓴이의 관점, 글을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을 봤더니요. 주장에 의한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에 의하신 것인가 라고 봤는데 어때요?
지금 역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추론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선택지 읽어야 된다. 선택지 한번 볼까요? 고대에 형성된 야만인 이미지들은 경험에 의한 것이기보다 허구의 산물이었다. 그러면 이 1번에서는 고대에 형성된 야만인 이미지 허구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후 서구인의 야만인 담론은 전통적인 야만인관과 단절 이루었는지 여기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르네상스 이후 야만인은 서구의 세계제패 전략 관점에서 인식되고 평가, 스페인 정복에 의한 아즈테카 문명의 정복은 서구 야만인 담론을 통해 합리화, 아즈테카 문명 정복, 합리화 여기 찾아보면 되겠고요.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후 야만인은 문명에 의해 교화되거나 정복되어야 할 잔인한 존재라고 되어 있네요. 교화, 정복, 잔인한 존재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글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헤로도토스의 엔드로파기 식인종이죠. 신화, 전설적인 존재들인 반인, 반양, 그 다음에 켄타우로스, 미노타우로스 등은 아무래도 역사적인 구체성이 크게 결여된 편이다. 반면에 르네상스에 여기부터 주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야만인 담론에 등장하는 야만인은 서구의 전통 야만인관에 의해서 각색되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현실적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문명의 시각이 작동되어 야만인이 저질 인간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었다. 인식되는 것은 저질 인간으로 인식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었다. 르네상스 이후 서구인의 야만인 담론은 전통적인 야만인과 물론 현실성 있었지만 구체성 있었지만 좀 저질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완벽한 단절은 아니다. 완벽한 단절은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볼게요. 단절은 아니다. 계속해서 보면 다만 이런 인식이 서구 중심의 세계체제 형성과 관련을 맺는다는 점이 이전과는 차이점이다. 르네상스 야만인상은 서구인의 문명 건설 과학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세계제패 전략이죠. 서구의 세계제패 전략 관점에서 인식되고 평가되었다. 계속 보면요. 신대륙 발견과 더불어 문명과 야만 접촉이 빈번해지자 야만인은 더는 신화적, 상징적, 문화적 이해 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그는 실제 경험의 대상으로서 서구인의 일상생활에까지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쭉 내려와서요. 세 번째 줄 띄고요. 원주민에 관한 정보가 직접 경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뜬소문이거나 아니면 순전히 상상의 산물이다. 허구의 산물이다. 허구 상상 이었다라고 찾아볼 수 있고요. 계속 내려갈게요. 원주민은 식인종이며 바로 이 점 때문에 문명인의 교화를 받거나 정복과 절멸의 대상이 된다. 정복 혹은 절멸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글의 가장 마지막 그들은 집단으로 식인 야만인으로 규정됨으로써 정복 대상이 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세계사 흐름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즈테카 문명 정복 그렇죠. 스페인이 그렇죠. 멕시코 문명 정복했죠. 서구인 야만을 통해서 담론을 통해서 합리화되었다. 그리고 세계사에 큰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아닌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단절은 아니었죠. 다시 한번 추론하기 팁 꼭 알아봐 주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제시문 읽고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 적절한 거 그러면 글의 흐름을 봐라 라는 건데요. 나노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선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과학 용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과학적인 것은 여러분의 상상 이런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노선, 나노점 만들기 위해
하향식 방식, 상향식 방식 두 가지 방식 시도되고 있는데 하향식 방식은요. 먼저 하향식 방식은 원료, 물질,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작게 쪼개는 방법, 현재 7나노미터 수준 제조 가능, 생산성과 경제적 효용성이 문제. 자, 하향성의 방법 알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식의 방법 다음에 문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여기까지 나왔더니 이제 상향식으로 갑니다. 상향식 방법에는 이라고 해서 방법 나왔네요. 물질을 작게 쪼개는 대신 원자나 분자의 결합력에 따른 작기 조립 현상 이용하여 나노 입자 제조 방법까지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 나와야 할까요? 상향식 방법에 혹시 문제점이 있나? 이 내용이 나오면 가장 좋겠네요. 그러면 찾아보면 정답은 어디 있나요? 3번 볼까요? 상향식 방법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하향식 방법에 비해 훨씬 유리하나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점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과 을 이야기 한번 보죠. 갑과 대화 하고 있어요. 갑과 을이 대화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대화 혹은 이러한 토론, 이러한 의견 교환을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문제 혹은 질문, 발화라고 할 수도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공통된 주제가 있어야 되겠네요. 나와 관계가 없는 아이가 우물로 기어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본능적으로 아이를 구하려고 하거나 직접 구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모두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선천적으로 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착한 마음이 있다. 착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선천적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반대 입장입니다.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도 우물가로 기어가는 아이를 안타까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가 같은 광경을 보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가질 수 있는가? 따라서 인간은 선천적 선함은 단정지을 수 없다. 선천적으로 선하다. 선천적으로 선함은 단정할 수 없다. 즉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가? 네, 선천적으로 선합니다. 아니요, 단정지을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비추어 볼 때 합리주의적 입장이 아닌 것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어린 이의 언어 습득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험주의 혹은 행동주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합리주의입니다. 자, 우리는요 합리주의적인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려는 것은 어떤 선천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훈련에 의해서 오로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경험주의적, 행동주의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우리는 후천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3편 합리주의적 언어 습득 이론에 의하면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일반 언어 구조에 대한 추상적인 선험적 지식에 의한 것이다. 후천적이 아니라 타고났다. 자, 그러면 우리는 타고났다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린이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반복, 연습, 시행착오와 그 교정에 의해서 언어라는 것을 습득한다. 즉, 후천적으로 교정에 의해서 시행착오, 배워나간다. 경험주의.
그다음 언어 습득의 균일성이다. 즉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든 어린이 예외 없이 언어를 통달하게 된다. 즉 어느 시기가 되면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저절로 습득이 된다. 이게 바로 합리주의. 2번 찾고요. 언어의 완전한 달통성이다. 즉 많은 현실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완전한 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 또한 합리주의고요. 그 다음 성인이 따로 언어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는 스스로 언어를 터득한다. 스스로 터득한다. 타고난 거. 어린이가 극도로 추상적이고 고도로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짧은 시일 안에 언어를 습득한다. 왜?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리주의적 입장이 아닌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2번 아니고 답이 틀릴 뻔했네요. 2, 3, 4, 5번이 합리주의적이고요. 합리주의적 입장 아닌 것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합리주의적인 것이 나와서 너무 급하게 정답을 찾아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마지막 거는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독해 파트 네 번째 독해 부분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독해는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제 제목 찾기, 내용 일치, 추론하기 여러분 저처럼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간 갖고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연습하는 시간이니까요. 뒤에 문제 나왔을 때는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각각의 팁 활용하셔서 문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챕터 4번과 5번 비판, 반박, 서술, 전개 특징 다음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